나는 좋아서 초대했고, 또 뭐가 비즈니스인지도 모르고 초대는 했는데, 그때 저는 배웠던 것 같아요. 뭘 배웠냐? 초대를 했는데, 이튿날에 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6개월 동안 해봤거든요. 그거를 그때. 음, 6개월 해서 처음으로 제가 비즈니스 파트너가 한 명이 생겼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마다 이제 계속 초대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됐고, 안 된 이유가 나중에도 한참 뒤에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상대방이 어떤 마음가짐이든 아니면 상대방이 열심히 하든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그런 기질이 있든 아니면 상대방이 나랑 함께하기 위한 뭔가 이런 뭐라고 하지 좀 이런 어떤 간절함이 있든 그게 없든 사실 상관은 없어요. 이게 뭐라고 하지? 내가 그거를 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내 전화를 안 받고 그 사람이 왜 어, 마음이 식었고 그 사람이 왜 열심히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왜 집중하지 않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기 위해서 내가 예측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네. 이렇게 우리가 왜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상대한테 이제 집중시키고 제가 뭔가 코치의 역할을 하는 의무를 충실하게 다 하겠지만 저는 상대방을 뭔가 열심히 안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도 좀 뭔가 이런 좀 아닌 그런 어떤 부분들이 나왔을 때 예측하려고 최대한 저를 억눌러요. 그전에는 음, 예측했어요. 처음에 초보일 때는 이 사람이 내 전화를 안 받는 이유를 음, 이래서일 거야, 저래서일 거야. 내가 또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대화를 하면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안 받을 거야. 다 그 이유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음, 네. 우리 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 좋아야 돼. 모두 다 스승의 책임이라고. 그 선생님의 책임. 이 말이 또 반이 맞고 반이 틀리는데, 근데 적어도 우리의 의무가 어디에 더 치중되어 있냐면, 우리를 컨트롤하는 데 더 치중되어 있기 위해서 모두 다 내 책임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수강생들을 많은 코칭을 하면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런 네. 실수가 뭐냐면,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분명 그 사람이 나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이렇게 따라 안 주지에 대한 그 실망이 왜 없겠어요. 근데 음, 그거를 매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내 입장에서 현실을 못 보는 거예요. 음, 예, 이 냉정한 이 현실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기능하는 거를 봐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이렇게 게으르고 그리고 이런 고객들이 이렇게 성공을 말로는 구원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디테일 하나를 얻어가고 그걸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집중을 안 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거 말만 하고 이게 우리 수강생들 그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음, 성공하고도 코치들 사이에도 코치들도 스승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의 음, 성공을 우려먹는 코치들 많다고요. 음, 과거의 성공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려먹는다는 건 뭐냐면 기존에 틀리고 오류고 내가 실수고 내가 기존에 잘못됐던 거는 인간이라고 하면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다 보면 나에 대한 어떤 무지와 나에 대한 어떤 그 약점들, 그런 것들, 단점들, 이거 다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내는 게 코치의 역할인데, 음, 코치들마저도 사실 그걸 못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뭘 자꾸 보냐면, 자꾸 그 좁은 걸 보고 멀리 못 보고 안에서만 이렇게 자꾸 보이는 것만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좀만 이제 시간을 늘려보거나 아니면 이 사이클을 좀만 몇 바퀴만 돌려보면 인간의 본성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게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그런 걸 보이고 그런 걸 무엇보다 인지해야 되죠. 그 코치의 음, 역할은 현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걸 인지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상대방이 열심히 해주면 좋죠. 근데 열심히 당연하죠. 안 해줘도 저는 상관없는 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음, 무엇보다도 열심히 하는 게 무엇을 열심히 하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열심히가 나한테 오히려 질문을 해봐도 되잖아요. 내가 과연 열심히 가르치기만 할 건지 아니면 열심히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열심히 찾아야 되는지, 그거를 오히려 나한테 잣대를 맞추면 아예 예, 그 문제가 사라지겠죠. 예,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저도 이제 코칭을 하면서 사람들이 거의가 다 이제 나가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를 않고 계속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다가 보니까 이게 계속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다가 보면 그게 계속 그 자아의식이 이렇게 꽁꽁 얼어붙어 버렸잖아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깨지를 못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깨지를 못하고 나오고 이거를 아무리 이렇게 말로 해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 같다 하다가도 또 제자리, 또 제자리 네.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를 하면서 돌아가는 사람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대표님이 코칭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이제 제가 여쭤보게 됐던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성공을 하려 그러면은 뭔가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능을 익혔다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하나를 이제 집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대표님도 늘 우리한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야, 콜드콜을 배워갖고 이거는 무한 반복해야 돼. 그리고 양을 많이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한테 뭔가 네가 성공을 하려 그러면 계속 반복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을 꾸준히 무한 반복을 못 하는지 저는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랑 함께 할 때는 무한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를 저는 만들어 가요. 음, 제가 왜 그 사람들에게 상상을, 재수 없는 상상을 끊임없이 주입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발론치기 연습들을 끊임없이 내가 지루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끊임없이 계속 섹션마다 계속 앞에 한 시간 계속 제가 그거를 하잖아요. 그리고 네네. 직접 저는 수년간 그것만 했다라는, 그러니까 수년간 그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더 지루해요. 그거를 제가 음,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아무리 지루해도 저는 끊임없이 거기서 새로운 걸 찾아가거든요. 왜 어떤 음, 사람들은 되게 빠른 시간에 배우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늦어져도 예, 그거를 제대로 못 배우고 습득을 못하고 그런 반론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같이 줌을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도 바로바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네. 거기서 무엇보다도 이제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 내가 콜드콜 하고 하는 건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하지? 그거하고 안 맞아요. 자연하고는. 그러니까 제가 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양으로 반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레벨업이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아예 그런 이런 게 있죠. 이제 양을 우리가 콜드콜 배우면 콜드콜은 반복을 처음에 많이 하죠. 네. 근데 그 콜드콜을 반복을 많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돈을 벌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럼 그 돈을 벌었어. 그러면 그 돈을 벌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콜드콜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야 되나? 우리의 목적은 콜드콜을 핫콜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예, 네네. 근데 콜드콜을 반복한다는 거는 내가 다음 단계로 성장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예, 그러면 콜드콜을 핫콜로 만들려면 그 과정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고 개입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음, 콜드콜을 반복을 그때보다 덜 하더라도 그 핫콜에 대한 그 어떤 신뢰도와 그 핫콜에 대한 전환 값이라든가 그 핫콜에 대한 그 뭐라고 하지? 이 깔때기. 예. 네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기고 더 발전돼야 되겠죠. 왜냐면 음, 처음에 우리 유튜브도 보면 디지털 명함이잖아요.
네네네. 유튜브를 한다고 해가지고 구독자 500명 됐는데 억대연 봉장 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죠. 예, 근데 구독자 500명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억대연 봉자가 됐냐? 그걸 보면 그 500명 되기까지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고 유튜브 방향은 무엇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음, 그게 모두 다 핫콜로 가는 과정에 즉 말 그대로 레버리지 쓴 거예요. 예, 음, 원래는 내가 에너지 100을 써가지고 한 인간을 1대1 집중시켜가지고 콜드콜로 해서 웜콜로 만들고 핫콜로 만들어서 신뢰도로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사람이 나를 돈을 결제할 수 있도록 그 신뢰까지 내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라고 한 건 두 가지잖아요. 사람하고 네, 사람 사이에 이 사람 좋아. 이 사람하고 함께하고 같이 걷고 심지어 저녁 밤 늦게까지도 술도 마시고 막 친구도 하고 이런 것도 신뢰인데 네, 우리가 얘기한 신뢰는 돈을 전환시키는 신뢰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내가 세미나 초대하면 내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신뢰를 저는 얘기하는데, 그럼 콜드콜로 그런 신뢰를 처음에 쌓는데 에너지 100을 넣어야만 쌓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 100을 넣어도 콜드콜이라는 이런 반론치기, 거절 처리 연습이라 이런 걸 안 하면 콜드콜에 대해서 아예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콜드콜, TM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의 마케팅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거를 무시하는 사람들 특히 밑바닥에서 올라오기 위해서 영업은 하고 있는데 주먹구구시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네. 그냥 이 자체가 사실은 뭘 의미하는지 모르면 그냥 패스하잖아요. 그러면 음, 에너지를 100이 아니라 200을 넣어도 저처럼 제 과거처럼 에너지 200, 300을 넣어도 마진이 그렇게 안 나오고 개입은 엄청 많이 개입하고 고객들한테 개입하는데 마진이 쥐꼬리만 나오고 그렇거든요. 네네. 예, 근데 콜드콜을 해서 그래도 에너지 100을 넣으면 그래도 거기에 해당되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봐봐요. 그전에도 나는 반복적으로 무한대로 계속 끊임없이 열심히 했어요. 머리가 끊임없이 24시간 돌아갔어요. 네네. 근데 콜드콜을 내가 9년에 뚫고 나가지고 그때 내가 열심히 하고 머리가 24시간 돌아갔을 때랑 과거에 23살 때부터 그 9년 사이에 내가 돌아갔을 때는 달랐어요. 그 당연하죠. 9년, 네. 7년까지는 순수익이 없었고 마이너스였어요. 심지어 음, 내 집까지 팔아대면서 우리가 그 마진을 마진이 없다 보니까 어딘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내 부동산을 늘 깡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계속 전세 돈을 올라갈 때마다 그걸 뽑아서 쓰는 거죠. 예. 음, 그리고 거기서 뭐가 또 추가되냐면 이제는 콜드콜 배웠는데 콜드콜을 쭉 배워가지고 이제는 했는데 이거 에너지 100을 썼는데 예전에 에너지 200, 300 써도 이렇게 안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네? 음, 그리고 내가 시나리오를 바꿨죠. 예, 음, 굳이 이번에도 또 일본에 또 무슨 뭐 그런 게 터졌다고 하더라고. 그런 뭐 또 이런 질병 같은 것, 네네네. 이런 어떤 전염병 같은 거. 거 봐요. 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전혀 타격을 안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뭐 세미나 하고 전국을 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또 거기에 대한 기회 비용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에너지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콜드콜에서 전화를 받고 전화로 약속하고 전화로 클로징하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심지어 전화로 내 컨텐츠를 서비스를 딜리버리 하는 것들 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다 그럼요. 보니까 순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맞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배우기 위해서 근데 우리 그렇다고 해서 끊임없이 이거를 하고 있다? 우리는 내가 만약 밑바닥에 난 이걸 100% 했을 거예요. 네. 근데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요, 핫콜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네. 나를 아이스가 너 굳이 콜드콜 예전처럼 그렇게 밑바닥에 그 9년 차에 네가 했을 때처럼 어 너가 그것처럼 넌 콜드콜 그 정도로 안 해도 넌 그 이상의 몇 배, 심지어 10배, 20배 정도 돈을 벌 수 있어. 음, 그런다면 아니 그러면 진짜 콜드콜이 아무리 좋아도 부자들이 콜드콜을 해라고 하면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네.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부자들이 왜 안 하냐면 그만큼 핫콜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핫콜이라고 하는 건 음, 언론에서 SBS, KBS 뭐 방송에서 그렇게 핫콜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이미 깔때기에 파이프라인이 완전 꽉 찬다는 거예요. 네. 예. 워런 바페트이 예를 들면 이런 1대1 코칭이라든가 이런 어떤 온라인 대학, 이런 퀸즈 대학 같은 것들을 런칭하는데 1,000만 원밖에 안 해, 1년에. 그러면 사람들 우르르 막 나오지 않을까요?
미어 터지죠. 미어 터지죠. 예. 근데 음, 그럴 필요까지 없어요. 우리 레벨하고 또 다른 레벨이에요. 그 사람은 완전 어나더 그렇죠. 레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에는 내 고객들한테 넥스트를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닦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만약에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콜드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콜드콜 못 하고 있다고 하면 음, 그 사람한테 지금 한테 필요한 게 뭘까? 음, 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음, 시작을 하는데 끊임없이 뭐는 보여줘야 되냐면 고통과 네가 하지 않았을 때 잃는 것과 했을 때 얻는 것과 그리고 또 했을 때 잃는 것과 하지 않았을 음, 때 얻는 것. 이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치가, 네네. 코치가 말 그대로 단순히 뽐내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폼나 보이고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코치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아이스강은 구독자 500명 때부터 막 떼병봉도 됐더라. 막 이런 어떤, 그냥 단순히 돈을 쫓기 위해서 코치가 되고, 단순히 아이스가 멋있어 보이 위상 있어 보이니까 그냥 단순히 저 사람 거 저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런 흉내를 내는 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특히 뭐 하냐면 자꾸 엉뚱하게 자기가 쌓았던 탑을 자꾸 부시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에 저의 신뢰를 얻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행운스러운지 그 사람조차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네.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 마탱이가 가고 자기가 똑같이 옆집에서 내가 PT를 가르쳐 주는데 옆에서 PT를 이렇게 상가를 차려가지고 저랑 막 경쟁하겠다고 막 심지어 가격이 더 싸다고 심지어 콜드콜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고 그걸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음, 얘기하고 싶냐면 핫콜로 만들기 위해서 음, 우리가 그러면 리더로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제시해, 우리 어떤 비전을 보고 있냐, 어느 만큼 멀리 보고 있냐, 나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끊임없이 그 당시에는 내 단물을 싹 다 빼갔어. 음, 단물을 싹 다 빼갔어. 근데 이제는 디테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디테일이 지루해. 그리고 이 음, 사람은 끊임없이 24시간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거를 망각해. 내가 네. 그동안에 9년 차에 콜드콜 내왔으면 9년까지 콜드콜 나오는 데서 내가 가졌던 그 디테일과 상처와 그런 모든 압력 속에서 내가 무작위성에서 내가 얻었던 그런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다 망각해요. 내가 음, 어떤 위상을 가지고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그 9년 동안에 쌓아왔던 것들을 이 사람들은 쉽게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겉으로 보여지는 기술만 얻어가는 게 단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단물을 뽑아가고 유튜브를 이런 식으로 하고 썸네일 이런 식으로 이런 후킹 이런 로직을 가지고 이런 뿌리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똑같은 말을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의 목소리도 다르고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의 뿌리에 대한 심리를 어떻게 일일이 내 9년을 다 알겠어요. 내 13년을 다 알겠어요. 안 그래요? 네네. 절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당연하죠. 뭐예요? 단물을 빼가고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배울 게 없다거나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 위에 똥을 싸려고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 나보다 똑똑해 보이지도 않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때부터 자기 생각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음, 근데 문제는 재밌는 거 뭔지 알아요? 제 거를 먹튀했던 사람 이제는 벌써 시간만 1, 2년, 3년 이렇게 훅 지났어요. 네. 예. 벌써 2024년이에요. 네네. 그잖아요. 근데 네. 2024년의 아이스강과 2023년, 2021년, 2020년도의 아이스강은 또 어나더 레벨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인정해요. 나도 지금 저 칠판에 나 항상 뭔가 있으면 그걸 쓰고, 그거를 삭혀내고, 그거를 막 그대로 막 겉절이가 아니라 전라도 김치 끊임없이 그 포도주처럼 1년, 네. 2년 묵히는 그런 어떤 게 있어요. 그 포도주도 오래될수록 그 되게 비싸잖아요. 네네. 그런 익혀가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는 고통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각인하는 것들이 있고 그 절대적인 시간이 있어요. 13년, 지금 14년 차인데. 네네.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것들이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비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콜드콜을 하든 안 하든 그리고 그 사람 열심히 하든 그리고 반복적으로 열심히 양으로 치워쳐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넥스트 레벨.
중요한 건 그 음, 비전. 그리고 중요한 건 음, 우리가 콜드콜하기 위한 목적과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단순히 음, 돈인지. 그럼 돈이라고 쳤을 때 돈이라고 그 사람이 진짜 동기가 돈이면 확실하게 돈을 보여주자 이거지. 네네. 그 돈이 어디에 있냐? 핫콜에 있다는 거예요. 네 친구들도 아마 네가 뭔가를 상품을 네가 뭔가를 뭐 상점 뭐 이런 것들을 열었을 때 오프라인에서 아니면 온라인에서 뭔가 열었을 때 구매하는 게 한계 있을 거예요. 심지어 구매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렇다는 이유로 어떻게 친구한테 이런 걸 구매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친구하고 찢어질 거예요. 그런 음,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맥들, 네가 지금까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네가 지금까지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뭔가를 영업을 한다거나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생각보다 서포트하는 사람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거기로 전환하는 게 1%도 안 될 수도 있다. 음, 예, 1%도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10명인데 1%도 안 되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 기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때? 빨리 전환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데 중요한 건 신뢰를 쌓더라도 그런 신뢰가 아니라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결제시킬 수 있는 신뢰, 그리고 거기에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약속을 지키는 신뢰, 거기에는 능력에 음, 있는 신뢰. 나는 이거를 끊임없이 나는 내 수강생들을 주려고 했던 거죠. 네. 그게 핫콜이고 그 핫콜이 내 안에 진정성을 담아서 1년, 2년, 3년, 9년, 10년, 13년, 20년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가져가는 거예요. 음, 계속 끊임없이. 그리고 거기서 제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때요? 우리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어때요? 계속 메아리처럼 홍보해 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 흡이 나거든요.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배우자를 흡이 나는 거고,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을 흡이 나는 거고. 음, 예, 이게 이렇게 로직이 다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핫콜이 음, 핵심인데, 만약 그런 어떤 근본적인 것들을 모르고, 그리고 이런 걸 안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야. 이런 걸 내가 이제 여러 번 얘기해서 어떤 사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좀, 근데 이 전화를 끊고 아니면 이런 영상을 끊고 나면 또 자기는 허무한 거예요. 아, 대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똑똑히 알아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면서 오히려 있잖아요. 자기 탓하면서 또 오히려 자기를 칭찬할 때는 언제고 또 자기 어떤 탓하고 또 망상할 때는 또 언제고 이게 계속 비합리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계속 그 사람의 그런 습관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옆에 내가 운동을 못하고 내가 홈트를 못하고 트레이닝을 집에서 막 다이어트 못하면 나가서 돈 주고 코치를 얻어라. 내가 내 음,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내가 끊임없이 계속 허무하고 내가 그렇게 힘들면 이런 영상을 보고 코칭 비용을 지불하는 게 비싸겠지. 그치만 네가 평소에 이렇게 가는 그 비용보다 낫겠지. 안 그래요? 예, 네네. 그런 거를 위해서 그런 문제 해결을 하는 게 나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사는 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배달을 하고 열심히 사는데 어때요? 한 번의 사고로 그냥 끝장나는 그런 시스템 나 원하지 않는다. 나 오토바이 배달한 사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네,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급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시나리오에 어때요? 쩔어서 들어가고 그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나한테 주는 어떤 그것들이 편안함들이 있고 그 시나리오보다 더 큰 시나리오를 못 보면 자꾸 노동에 대한 어떤 그 열심히 했던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난 이렇게 뭐라고 하지? 난 그런 사람들 오히려 게으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예. 진짜 게으른 사람들은 오히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게으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오히려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다음 레벨을 생각하면서 그 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뭔가를 찾으면 그 용기를 찾으면서 뭔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위기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막 싸워가면서.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어때요? 일반 직장에서 그냥 계속 그 원래 하던 거를 하면서 원래 그 남편, 원래 그 자녀들, 원래 그 뭐, 계속 이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와이프도 나를 되게 어때요? 깔보고 나의 길을 막 누르는 거예요. 음, 예, 아무리 전한길 뭐 이런 어떤 스타 강사에 집에 돌아가면 아버님을 기를 죽이지 말라고 막 그런 영상을 막 보면 처음엔 눈물이 나고 그래야 되지. 근데 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행동을 자꾸 하니까 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음, 않을까요? 아버님들, 우리 부모님들
진짜 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행동을 왜 할까를 가만히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발전하지 않고 교만한 거예요. 어, 예.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자꾸 부모들한테 기를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왜 음, 그렇게밖에,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막 나가는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음, 전환길 우리 또 스타 강사님들은 또 뭐라고 해요? 들어와서 그런 거 죽이지 말라고 제발 기는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막 동기부여를 하죠. 네네. 네,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그럼 우리 근본적인 어떤 이제는 그걸 봤어. 동전의 양면성을 봤어. 그럼 대체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난 계속 엄마를, 나는 계속 내 배우자를 기를 죽일 거냐? 기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이 인간이 어떻게 변할 거냐? 변화할 수가 없어. 인간 잘 안 변해. 그러면 거기서 맞아요. 근본적인 문제, 이 영상을 봤다면, 이 영상을 누구한테 공유했다면, 아, 여기서 문제는 나구나. 음, 여기서 문제는 나구나. 나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게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깨닫는 것들이에요. 음, 예. 이걸 깨달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속으로 나는 깨달아야죠. 내가 겉으로 말은 안 해도 나는 깨달아야죠. 내가 음, 뭔가를 인지하지 못했구나. 아, 내가 음, 인지 능력이 부족하구나. 내가 모른다는 거를 모르는 거를 모르고 있구나. 음, 모른다는 거를 아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걸 모르고 있구나. 계속 이런 걸 인지하는 거죠. 네.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저희 통찰을 사실은 과시하는 거잖아요. 와, 우리는 이렇게 멋있는 어떤 커뮤니티예요. 우리 PCM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알스강이라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알스강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사람. 이거 끊임없이 내가 홍보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뭔가 당신이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런 유튜브에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난 표현이 잘 안 돼. 음, 그래서 365일 24시간 우리가 끊임없이 그 사람의 흐름, 그 사람이 흐름도 그 사람이 누군가의 흐름을 어때요? 계속 그 계열을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습관이에요. 저는 24시간 음, 이렇게 작동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음, 내가 뭐가 부족해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들.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제일 나한테는 좋은 나가 같은 편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나한테 적이면 안 돼. 근데 대부분 사람 음, 시간이 나한테 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인지를 못하니까. 네,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결론적으로는 무한 반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새로운 것을, 우리가 콜드콜을 하면서도 계속 새로운 거를 끊임없이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이거를 하면서도 핫콜로 만들어야 된다. 그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공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내 고객한테 그 넥스트 레벨을 보여줘야 되고, 그 비전을 얘기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과거에 그 콜드콜을 하던 시절에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특히 이 말씀에 전 되게 공감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기술만 얻어가지 마라. 네. 이걸 하면서. 예.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겉만 보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콜드콜 그냥 쉽게 생각하고 들어갔던 거였었거든요. 그냥 이것만 하면은 나의 사재기를 답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사실은 콜드콜을 하면서 저는 사실은 행운을 얻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행운을 얻고, 그리고 지금 행운을 얻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도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뭘 모르는지 뭘 잘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뭔가를 하나 제대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그 찾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은 콜드콜을 하시면서 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핫걸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거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왜 이런 게 있잖아요, 대표님.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야,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 좋은 생각을 이거를 사실은 반복하면 좋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반복도 못하지만은 어떤 이런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좋은 습관, 좋은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처럼 이런 좋은 커뮤니티를 만나서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나의 기본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런 무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싶다 하면서도 왜 이런 환경을 바꾸지를 못할까요? 저는 역시 그게 이제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우리가 가만히 들여보면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냐면 음, 자신한테 투자를 해왔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네네.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차를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음, 옷도 구매할 수도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다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의 일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한테 투자했던 그 과거를 보면 유학도 했었고, 그리고 뭐 자신한테 투자했다고 하면 학교 때 뭐 그래도 대학교까지 나왔고, 그 자신한테 투자했다고 하면 그래도 이런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뭐라고 하지? 이런 TV라든가 방송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좋은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영화라든가 이런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나 자신한테 투자한 거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문제 없어요. 자신한테 투자한 거에 있어서는. 근데 음, 그 투자했다는 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그걸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냥 그런 어떤 착각? 그런 생각을 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한테 투자라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일단 교육에 투자라는 의미를 가장 많이 두고 있어요. 근데 음,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처럼 다 자신한테 투자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대학 가방끈이 긴 사람도 있어요. 막 석사, 박사까지 하신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자신한테 투자하는 그 교육이 우리를 생각보다 고착되게 만들고 생각보다 우리를 멍청하게 만드는 교육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태까지 우리가 받은 교육은 그렇게 그렇죠. 받아왔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 많기 때문에 더 음, 이상 그런 컨텐츠, 그런 교육, 그런 대학교 석사, 박사에 대한 컨텐츠가 몇 종 직업 빼고는 거의 사회에 나와서 의미가 없고 쓸데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수학을 엄청 잘해. 그 수학을 잘하는 거랑 내가 돈 버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네. 제가 지금까지 돈 벌었던 거에 있어서 수학을 그 사람들 박사생처럼 그렇게 수학 잘해가지고 돈 번 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음,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으로 심지어 계산기도 그냥 내가 직접 이런 거 12 곱하기 18 하면 이걸 계산하는 거 내가 원래는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칠판에 쭉쭉 쓰고 네네. 그 요즘 계산기 다 있잖아요. 아, 음, 그런 시나리오를 짜는 거, 뭐 계산하는 거, 그런 수학을 그렇게 박사까지 배워가지고 통계학 막 다양한 그런 수학을 공식을 배운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겨우 나와봤자 수학 선생님이 되겠죠. 수학 선생님 월급이 얼마나요? 이거지. 교수가 음, 되겠죠. 교수의 월급이 얼마 됐냐? 이거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자신한테 투자하라고 하는 이 관점. 그냥 지금 방금 코치님이 얘기한 좋은 생각하고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건 그 좋은 게 뭐냐 이거예요. 그 음, 좋은 걸 사람들은 마냥 좋은 거라고 하는 게 좋은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란 하고 질문해보면 좋은 생각이란이라는 답변을 얘기하는 컨텐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음, 좋은 습관이란 뭐예요? 하면 좋은 습관에 대한 컨텐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음, 습관 하면은 어디에서 TV나 유튜브에서 봤던 것대로 그게 좋은 습관이야. 좋은 생각하면 아 이런 것들이 이런 착한 생각들이 착한 생각과 좋은 생각은 달라요. 그렇죠. 예. 예. 착한 생각과 좋은 생각과 통찰 있는 생각은 달라요. 음, 그리고 린디 효과가 있게끔 막 내가 10년 해왔고 10년 차 이걸 해가서 가져왔던 전문직의 어떤 좋은 생각과 아무런 그런 어떤 장기정신으로 뭔가 이렇게 내 분야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 어떤 돈벌이 행위를 영업 행위라든가 사업 행위라든가 투자 행위를 많이 안 해봤던 그런 사람들이 하는 좋은 생각과 그런 걸 했던 좋은 생각 다 달라요. 좋은 그렇겠죠. 생각의 기준이 누구를 위한 거고 어떤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그 좋은 생각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음, 사람들이 좋은 생각, 좋은 습관 키우고 싶어가지고 자기 개발한다. 자신한테 투자한다 하는데 그 투자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투자의 개념이 이렇다라고 하는 명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 네. 저는 투자를 해라고 하면 그 투자가 무작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 오, 무작위성에서 특히 교육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음, 저는 코치가 말이 아닌 행동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코치들 또한 저도 하나의 그냥 좋은 생각,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자, 어쨌든 노력하는 사람이라 가정해 볼게요. 저도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그냥 완전 코치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코치예요, 지금. 그 코치가 지금 위치에서 다음 10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있단 말이에요. 나 지금부터 10년이면 10년 뒤면 나는 47세, 여섯, 46세가 셋, 돼요. 응, 10년 뒤면. 그러면 응, 누군가는 10년 뒤에 56세, 57세 되고 67세, 67, 10년 뒤에 누군가 죽을 수도 있어. 그죠? 응. 근데 어쨌든 그렇죠.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의 좋은 생각과 나의 좋은 습관들은 무엇인지 여기서 일단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 이건 말이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응, 보여줘야 되고 행동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죠. 예를 응, 들면 좋은 생각, 좋은 코치가 되기 위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나한테 그 사람은 꼭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응, 그죠? 응. 근데 똑같이 박사 학위를 따는 거는 경쟁이 치열해요. 맞아요. 예. 근데 나는 그걸 굳이 안 하고, 거기에 고착 안 해도 난 돈 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 나의 전략은 뭐냐면, 예를 들면 책 같은 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책 같은 걸 보는데 제가 보통 제 수강생들한테 PCM 추천 도서를 다 추천할 거 아니에요? 그 추천 네, 도서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고착된 방향으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네, 가지 방향에서 다양성을 내가 추천을 하지만 그걸 통합해주는 역할로 뭐 독서 모임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책 하나를 추천하더라도 그리고 다른 교육에 결제하더라도 왜냐면 응, 저도 그래요. 교육에 러스 브런슨, 뭐 타일러 오페스 그리고 그랜 카돈 뭐 빌리 진이라고 있고 뭐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런 응, 사람들 교육도 마케터들 교육, 세일즈 그루드의 교육 그리고 뭐 카피라이팅에 또 있어요. 예, 그런 교육들 다 투자를 해봤단 말이에요. 응. 이런 것들이 다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고 그리고 다른 코치를 나도 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책 쓰기에서도 교육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뭐 다양한 내 돈을 내면서 실험했던 것들이 많았잖아요. 지난 네, 13년 동안 단순히 말이 아니고 그 사람 돈을 어디에 쓰고 그 사람 벌었던 돈을 그 마진을 어디다 쓰냐를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예. 응, 그 다른 코치들도 여러 번 만났단 말이에요. 내가 믿었던 코치가 생각보다 아닌 코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방금 제가 얘기해 나열한 사람 한국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예. 국제 코치. 국제 코치. 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뻗어 나갈 수 있는 자원으로 연결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응, 그런 차원에서 어때요? 끊임없이 내가 다양성 중에서 유일성을 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통합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좋은 생각이란 앞으로 좋은 습관이란 응, 저는 이 원칙을 끊임없이 지켜가면서 나도 과거에도 끊임없이 나 자신한테 투자하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어때요? 거기에 정체성에 맞게끔 그렇게 인도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얻었던 부분들, 그 다양성에 대한 나를 그냥 단순히 한국말 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예, 지금까지 14년 차에 내가 얻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것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14년 응, 차 내가 결과가 없어도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꿈을 가졌다면 난 누군가는 그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자, 우리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대부분 다 실패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벤처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하나만 성공하면 우리는 엄청난 부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 응,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을 무작위성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응, 예.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내 자신한테 투자했던 건 뭐예요? 단순히 유학 가고, 단순히 학위를 따는 거, 단순히 응, 요즘에 아직도 취직하기 위해서는 학벌이 7, 80% 정말 학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요즘에 사람들 다 알아요. 나도 알고, 네, 네, 누구나 지금도 그 변함이 없어요. 왜냐면 응,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벌이 낮은 사람들을 고용했을 때랑 학벌이 높은 사람들을 고용했을 때 아예 질이 다르더라고.
당연히 당연하죠. 고용주의 입장에서 학벌이 높은 사람을 찾겠지. 근데 왜냐하면 기본값이 다르잖아요. 그런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예. 고용주가 돼가지고 내가 직장인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그거 시나리오는 다르다는 거야, 그거는. 그렇기 음, 때문에 내가 만약 그 정도 그냥 내가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서 일하고 그냥 그 정도 돈을 벌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학벌을 음, 가져야 되고 그 고착된 그 아주 지루하고 그렇죠. 그 아주 심심한 그런 어떤 그 고착된 그 유일성 그 하나밖에 없는 그런 학벌을 그럼 음, 따야지. 근데 저 음, 같은 경우는 무작위성에서 학벌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네네, 무작위성 맞아요. 학벌이라고 하는 거는 국제적인 코치, 다른 다양한 코치, 다른 음, 교육들, 수많은 책들, 책이 봐봐요. 코치한테 직접 코칭 받는 게 제일 쉬워요. 음, 근데 동영상이라든가 그 사람 직접 나랑 코치한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 나한테 줬던 말들 내가 붙잡아 이런 게 사실 더 되게 빠른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단기안에 내가 그 사람 성공시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일대일 코칭 하다 보면 전환 코칭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그리고 음, 줌에서도 다양한 거 하다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이 무작위성 안에서 이 무작위성 안에서 또 무작위성이 또 있는 그게 책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게 지루해요. 네, 그리고 책도 두꺼운 책일수록 지루한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디테일이 정말 중요한 디테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네, 볼게요. 나시밀 탈레스프 책을 쓴 책이 되게 미묘한 어떤 것들을 많이 다뤘잖아요. 네, 그런 책을 읽는 것조차 어떤 사람이 되게 힘들어해요. 맞아요. 예를 저도 들면 그래요. 안티프레질 혹은 블랙스완 예를 들면 블랙스완을 읽고 블랙스완 읽었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시스템 1하고 시스템 2 경험주의적 사고방식하고 인실험적 사고방식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단어만 봤을 때는 얼핏 이해하면 결국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만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음, 시스템 1하고 시스템 2에 관해서만 디테일하게 그 심리학자가 그 얘기를 그 설문조사를 하고 그 어떤 연구를 한 책들이 또 있어요. 예를 음, 들면 그 시스템 1하고 시스템 2를 연구하기 위해서 또 나시멘콜 탈레브 블랙스완보다 더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냥 음, 그 시스템 1하고 시스템 2에 관한 내용만 다루는데 그 정도 두꺼워요. 탈레브가 쓴 그 블랙스완만큼보다 더 두꺼워요. 그게 네, 생각에 관한 생각이란 책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책을 또 보면 그 책 안에서 내가 찾아가는 시스템 1이 이렇고 시스템 2가 더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걸 읽는 과정에 힘들다는 거예요. 힘드시죠? 근데 그럼요. 저 이해해요. 거기서 디테일 중에 디테일을 찾아가는데 거기 또 디테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 뭐냐면 이런 무작위성에서 내가 끊임없이 파고 하다 깊어지는 거예요. 음, 그럼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그냥 대학 학벌을 그때 학벌을 따고 그때 그냥 그때 그 컨텐츠는 이미 딱 지난 시대잖아요. 네. 그런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처럼 이런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더 음, 유연성 있고 누가 더 무작위성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변동성 중에서 누가 더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고 누가 더 여기서 음, 심리적인 안정성 있고 누가 더 여기서 비전이 있고 누가 더 그럴까요? 단순히 그렇죠. 박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뭔 얘기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이해되죠? 예,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런 음, 깊은 거를 파는 거에 있어서 뭐가 나오냐면 좋은 생각이 나오고 좋은 습관이 나오는 음,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음, 좋은 생각을 땄기 때문에 이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 그게 시스템이고. 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어떤 철학들을 거기서도 철학자든 어떤 원칙을 지키고 있는 부자들 다 나온 거, 그건 그 사람들 또 파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또 음, 묻는 거, 영향을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주변에 음, 5명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네네, 엄청난 어떤 시나리오를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 이렇게 가면서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시간 속에서 음, 끊임없이 각인시켜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음, 것들을 하나하나 다 얻다 보면 지금 답변이 그거잖아요. 좋은 생각이라고 좋은 습관을 단순히 이걸 질문하는 거에 있어서 앞뒤가 이 정도의 레벨과 어떤 통찰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 진짜 안티프레질해지는 거고 진짜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폼나는 거죠. 제가 유튜브에서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다니까. 난 이걸 과시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나는 음, 내 자동차, 나의 집, 내가 가진 재산, 막 이런 걸 과시하는 거, 나는 그거 과시하는 거, 엄청 그거는 되어지는 거고, 그건 과시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사람들, 내 측근 사람들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나중엔. 음, 과시는 어디에서 과시해야 되냐면, 나의 이런 어떤 생각과, 나의 어떤 비전과, 그리고 음, 내가 이런 어떤 생각이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저게 복잡해 보고 힘들어 보이는데 내 자녀는 전 사람하고 좀 뭔가 연결시켜. 항상 박미양 사모님도 늘 얘기하는 게 자기 자녀가 크면 꼭, 내 옆에 붙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짓는 게 내 꿈이거든요? 네, 학교를 지으면 꼭 그 학교 보내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네, 홈, 그 미션 홈 같은 거 하면 꼭 그 미션 홈에 보내고 싶다거나. 음, 예,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 자녀를 아이스강에, 나 근데 처음에 한국에 왔을, 26살 때 한국에 왔을 때, 그때도, 내 영어를 가르칠 때, 그때도 수많은 자기 자기 자녀를 둔 사람이 다 나한테 맡기고 싶어 했어요. 음, 회화를 가르칠 때도. 어, 이유가 있어요. 그 강사한테 맡기고 싶고, 그 코치한테 맡기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지 음, 자녀만 자꾸 맡기지만, 너나 맡겨라 이거죠. 네, 너나 돈 쓰고 맡겨라는 거야. 네 시간과 네 음, 사상과 네 이 많은 것들을 싹 다 여기 들어와 아이스강한테 한번 제대로 당해봐라는 거야. 세뇌를 당해봐라는 거야. 내가 네, 누군가의 세뇌를 이런 식으로 난 당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난 세뇌 당하는 것처럼 너도 세뇌를 당해봐라 이 말이죠. 예. 네, 와우. 대표님, 네.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어가라. 이렇게 보통 이제 뭐 어떤 책이나 뭐 유튜브로 좀 성장하는 사람들이나 보면 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독서 근데 모임도 요즘에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맞아요. 근데 대표님처럼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사람들이 너가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갖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넌 어떻게 이걸 반복할래? 이렇게 물어볼 때 저도 대표님처럼 이렇게까지는 전 절대로 말 못해요. 근데 그러면 오늘 지금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 되게 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한테 투자하라고 했는데 나한테 투자를 하는 것도 그냥 일반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일반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국제 코치를 어떻게 만나고 국제 코치에 대한 부분들 마이애미 우리가 이번 찾아가서 그린카돈 제가 그 사람이 차 안에서 사진 찍은 걸 봤잖아요. 국제 네네. 코치를 어떤 식으로 이런 명분과 이런 어떤 희열을 얻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영어 자체를 또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맞아요, 굳이 거기까지 맞아요. 하는 정보를 얻으면 되잖아요. 그 심리를 얻으면 되잖아요. 제 거를 진짜 말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믿지를 못해 사람들이. 그리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뭐 독서 모임도 한다고 하는데 심지어 저희 그 먹튀했던 사람들 커뮤니티에 그때 먹튀했던 애들이 몇 명이 있었거든요. 그 몇 명 맞아요. 있었던 애들이 심지어 나중에 그 먹튀했던 몇 명 중에 좀 괜찮아져 가지고 그 우리한테 옆으로 우리한테 오히려 돌아와가지고 PC만큼 없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저기 MF 케어라는 이런 독서 모임에 들어간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맞아요. 옆에 그 사람하고 아무 먹튀했던 애들하고 아직도 연락되나 봐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왜 오히려 거기 들어갔냐? 말 그대로 호랑이 굴을 왜 또 다시 들어갔냐 이거예요. 너 말 그대로 너 자존심도 없냐? 그때는 그렇게 나와가지고 왜 또 들어가냐 이 얘기죠. 내가 그때 때 분명 내 영상에서 돌아오라고 했거든요, 사람들을. 근데 맞아요. 돌아온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돌아와가지고 또 옆에 그 사람 비난해요. 왜 그런데 들어와라고 하냐면 또 왜 독서 모임도 많고 그런데 왜 하필 그 호랑이 굴에 독서 모임에 들어갔냐 이거예요. 근데 음, 그 사람 뭐라는지 알아요? 이 독서 모임 다르다는 거예요. 맞아요. 달라요. 그건 확실해요. 다르다는 거. 아니, 예, 다르지 않으면 호랑이 굴에 들어오면 안 되지. 그럼요.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거 용기가 없어 못 들어와요. 내가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먹튀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그냥 자연스럽게 나랑 연락 끊었던 사람들이 돌아오라고 해도 못 돌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치, 맞아요. 용기 없어 못 들어오는 거 이 맞아요. 호랑이 굴에 못 들어와요, 사람들이. 네네네. 예. 근데 호랑이 이제, 굴에 돌아와가 자기가 잡아먹힌다고 생각하거든.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호랑이면 호랑이 굴에 들어와야지. 당연하죠. 당연하죠. 싸우더라도. 예. 예. 아니, 왜? 그래서 싸워서 그 안에서 죽더라도 일단은 들어와보고 들어와야지. 얘기해야 되는 예. 거지. 그리고 우리가 뭐 죽이겠어요, 설마? 말하는 결국에는 거죠. 우리가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예를 들면 이쪽
우측인데 이쪽 사람들 좌측이에요. 그냥 좌하고 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동하고 서가 안 맞는 것처럼. 그냥 네네. 공존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고 북쪽도 남쪽이 있는데 우리는 동쪽으로 가는데 자꾸 동쪽으로 가는데 먹튀하는 애들 자꾸 서쪽으로 이끌고 자꾸 내가 다단계에서 빼려면 하면 다단계에서 그 원래 조직에서는 10m를 서쪽으로 이끌고 내가 또 빼려고 11m를 또 이끌어야 되니 에너지를 똑같이 계속 쓰고 왔다 갔다 원래 사람이 그렇게 성장하거든요. 처음에는 나도 덴페냐 쪽에 막 덴록 쪽에 막 거기 쪽에 갔다가 뭐 저쪽 무슨 뭐 라스 저기 어디야 그 뭐 토니 로빈스라든가 막 그쪽에도 갔다가 막 나도 왔다 갔다 했거든. 음, 예. 그러다가 결국에 그랜카돈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쪽 워런 바페 이런 어떤 통찰 이런 지혜를 가진 어떤 그 어떤 기업가들이 어떤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지면서 이제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네. 이제는 알지. 심지어 그랜카돈도 난 졸업했어.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랜카돈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랜카돈이 이제 카돈 유니버시티 정도로 소비는 하지만 이게 뭔지 그냥 그럴싸한 강의고 그냥 밑에 그냥 자막이나 보고 그냥 동기부여나 하고 그냥 그럴 정도 아닌데 이걸 졸업하려면 그 앞에 13년이 필요하거든요. 음, 예, 졸업을 해야 돼. 또 들어갔으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또 졸업을 못 한다. 졸업을 못 하면 절대 투자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실패는 마진을 못하죠. 얻지 못하는 거지. 네네네. 마진을 얻지 못하면 투자를 못하는 거고, 투자를 못하면 결국은 자유는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오늘 대표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진짜 오늘 정말 엑기스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교육에 투자를 해도 이렇게 여태까지 우리네 삶은 이렇게 무작위성 그런 교육엔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 학벌 우리가 정말 해외까지 가서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이런 것들을 따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따온 게 뭐예요? 그 유일성 그거 하나인 거잖아요. 그죠? 허무함이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늘 대표님이 그런 무작위적인 교육에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다양하게 그다음에 통합할 줄 알고 연결해야 된다는 여기에 정말 가슴이 설렜어요. 예. 왜냐하면은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못 해요. 저도 이런 생각을 못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미용할 때 엄청난 그때 당시에 부를 완전히 잃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때 당시 서울로 아마 그 한국 재패놓고 그냥 외국을 나갔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고착된 이런 예. 사고방식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유연성, 무작위성 이런 데서 내가 비전을 찾고 그러다가 보면은 정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대표님 자체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누가 그렇죠. 대체할 저도 거예요? 그거를 제 수강생들이 원하는 거죠. 그렇게 네. 하기로. 예, 그래서 맞아요. 저는 원래부터 대표님의 가치를 봤던 거는 맞아요. 음.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이제 대리점장 시절에도 그 대표님의 가치를 보고 들어가라. 저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못 봐요, 그런 걸. 어떻게 봐요, 그 사람들. 들어와 있는 맞아요. 사람들은 못 보는데 밖에 있는 사람 어떻게 봐요? 근데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저도 지금 여기서 느낀 게 대표님의 가치를 봤지만 이렇게 깊이 있는, 이렇게 통찰력이 있는 이런 가치를 제대로 내가 지금 이 대표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과연 이걸 100으로 기준했을 때 몇 프로의 내가 지금 대표님의 가치를 보고 그 말을 했을까?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대표님. 너무 멋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고, 정말 저도 이렇게 코칭을 하고 있지만, 어, 오늘 이 하신 말씀을 제가 조금 다시 더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저도 저와 함께 하는 사람, 그리고 대표님을 제가 만나서 정말 이렇게 행운을 얻어서, 이렇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면서 나도 이거를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사람네들을 이런 거를 전수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네. 엄청나게 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더 공부 많이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네, 네. 잘해봅시다. 네. 그래서 저는 대표님의 이런 점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대표님에 관한 어떤 그런 색깔이랄까? 이런 것들이 전 좋아요.
음, 왜냐하면은 사실 제 나이에는 이게 가슴 뛰는 일이 없습니다. 그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지금 제가 나이를 잊어먹게 해주고 계속 저를 음, 가슴 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쵸.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엄청나게 설레는 거예요. 음, 대표님, 오늘 정말 저는 대표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영업을 못하고, 그 다음에 부자는 되고 싶으나 부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오늘은 되려 제가, 더 많이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대표님. 아우, 너무 멋져요. 오히려 저는 예, 연정민 코치님을 생각하면 나는 항상 예, 지금도 얘기하는데 내 나이를 잊어먹는다고 하잖아요. 예, 저도 코치할 예, 때는 나이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나이를 잊어먹는 그 정도의 어떤 자세와 그 정도의 겸손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연정민 코치님은 지금의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사실은 우리 영혼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육체가 썩어서 그냥 없어지는 거지. 정말 영혼은 그대로 예전에 어렸을 때 영혼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수 맞아요. 있는 뭔가 흔들림이 있고 그런 설렘이 있으면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거고. 근데 저는 연정민 코치님이 그 샘플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동기부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음, 60대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나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리고 연정민 코치님만큼 진짜 우울증에 안 걸리고 막 자살 충동에 안 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60대까지 사는 게 나는 목표예요. 난 그 생존이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전히 코치님 이미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 어르신 분들의 그 어떤 그 생존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요즘에 자살률이 하도 높기 때문에 그 네. 자살률 높은 이유도 희망이 없어서 자살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연예인도 뭐 자살하는 게 그냥 희망 없으면 1초도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마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연정민 코치님이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자세가 더, 아이스라이라는 사람은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베테랑이고 뭐 이미 저 사람은 저런 마인셋을 가지고 이미 저렇게 됐고 저런 DNA를 가지고 저렇게 시스템화 돼가지고 이미 저 사람 저렇게 굴러가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뭐 저 사람은 외계인 같고 하는데, 나는 여기서 우리 대화 중에서도 연정민 코치님의 자세를 보면,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아이스강이라고 끊임없이 인터뷰를 나올까 끊임없이 함께 할까, 이거를 보면 오히려 연정민 코치님한테서 배울 게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디언 우리 지금 이거 시청하신 분들이. 왜냐면 나는 감사합니다. 그 자세가 정말 중요하고 그런 자세가 있는 사람은 난 코칭하기 좋아하지, 교만해가지고 이제 배운 게 개뿔도 없으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나처럼 국제적인 다양한 이런 부분들 업데이트 안 하면서 겨우 과거의 성공에 도취돼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유, 그럼요. 백만장자 중에서는 그런 사람 흔히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네.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도 20몇 년, 30몇 년 보험업계든 뭐 어떤 영업업계 있으면서 그 정말 썩어 빠진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나 그런 애들이 이런 영상을 봐가지고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데, 진짜 저도 지금 연정미 코치님처럼 누군가 앞에서는 완전 소녀예요. 네. 제가 이번에 그랜카도 만났을 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던 내 자신을 보면서 나 아직도 예전에 그 아주 인트로버 되게 내성적이고 그런 어떤 면모가, 나 아무리 훈련돼도 그런 면모가 아직도 있구나. 나 그런 게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그런 게 그렇죠. 예, 나옵니다. 나도 아직도 지금 긴장하고 나도 아직도 그런 네. 부분도 있거든. 나도 지금 댄스 막 강사 원래 됐다 지금 댄스 오히려 막 지금 배우고도 있고 하거든요. 케이팝을 다시 막 춤추고도 하는데 거기 가서도 커뮤니티 나면 말 한마디 섞지 않아요. 물론 음, 예, 다 애들이고 뭐 나보다 나이가 비슷한 애들 거의 없는 것 같아. 다 나보다 나이가 젊고 하는데 그런 데 가지고 나도 스스로 부끄럽거든요. 예,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난 예전에 어떤 그 어떤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어린 영혼이라고 표현할까? 예, 맑은 영혼이라고 네. 표현할까? 그게 있는 게 중요하다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공했다 이유만으로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제발 이 영상을 보면 결국 우리가 배울 공간을 필요한데, 전 연점의 코치님 저한테서 배워야 되는 거는 난 이런 자세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대표님. 너무 멋져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성공을 해서 영혼이 더러워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보면 실패한 거죠. 그죠? 네. 집중을 못하는 상태가 바로 그런 거죠. 공간이 그렇게 없어. 되면 공간이 없어. 유지도 안 되고, 들어갈 그렇죠. 공간이 없어. 아이스강이 뭐 아무리 뭐 코칭해 주겠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공간이 없어. 그냥 맞아요. 이 수많은 사례와 내 영상 1,000개 넘는 영상 중에서 뭐가 아니다는 것만 계속 꼬집어서 네이버도 보고 뭐 저기도 보고 뭐 다양하게 해가지고 자기 똥머리로 뭐가 아닐 거야라는 걸 찾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이 절대 잘 풀릴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무작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수많은 다양한 교육에서 거의 80%는 안 되는 교육이었는데, 안 되는 교육을 내가 안 되는 거를 몰라서 과연 거기 들어갔을까? 맞아요. 아니, 안 진짜로. 되는 거 알지만, 근데 되는 거 한 가지를 봤기 때문에 난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은 아, 그 개념이 없어. 예, 음, 그리고 밑바닥에 있을 때는 되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걸 잡아야 돼. 안 그러면 절대 성장이라고 하는 그 리스크 안에서 성장이 있는데 그 성장이라고 없는데 사람 리스크를 안 지려고 해. 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리스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나와가지고 배우자를 찾고 뭔가 큰 사업을 확장하고 뭐 다양하게 돈을 어느 정도 내가 수십을 버는데 뚝 떨어지는 그 리스크는 더 테이크를 못하지. 교육 자체가 리스크 아무리 테이크하더라도 내가 1억 하는 게 1억을 투자하면 1억만 잃지 내 생명을 잃지 않거든요. 맞아요. 진짜 리스크는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다가 어디가 차 사고 나는 게 그게 진짜 리스크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리스크와 이런 리스크는 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근데 음, 돈을 따르고 돈에 집착돼 있는 사람들은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오직 돈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으로 매저하기 때문에 돈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그쪽으로밖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네이버 뭐 하나 구매할 때도 너무너무 많이 따지고 하는 거죠. 예. 우리가 그래, 틀려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틀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나는 제일 큰 리스크. 그게 칠면조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언젠간 네, 죽어가는 네. 삶. 예. 맞아요. 어쨌든 네 그래요. 네. 저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대표님이 어떻게 저 나이에 저렇게 통찰력 있는 생각을 하고 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조금 그 내면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봤다고 할까? 네, 대표님의 어떤 그런 다행이네요. 부분들을 네. 좀 더 알았다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더 감동받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네. 감사해요, 대표님. 잘해봅시다. 네, 네, 대표님. 들어가세요. 행복한 네,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다음에 또 봬요. 네.